4번입니다. 4번부터는 수요 공급에 관련된 문제이네요. 자,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자, 보죠. 주택 가격 하락이 기대된대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공급은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가격 떨어진대요. 건설사 공급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감소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니은 건설업체 수의 감소. 건설업체 수가 적어진다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든다 말할 수 있겠죠? 맞는 지문. 3번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는데 땅 가격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만들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의 증가가 되겠고,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4번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하면은 공급에 대한 유인책이 적어지는 거죠. 감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미음에 가서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어떻습니까? 원가가 절감하면은 비용이 줄어드니 공급이 많아지는 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여기는 감소 쪽을 물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니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편하게 가격을 찾을 수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수요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면은요, 대개 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요 쪽으로, 만약에 생산 요소 아니면 기술 이런 말이 나오면은 공급 쪽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혼합된 문제가 나올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소득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본다고요? 수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기술 이런 말이 나오면 공급 쪽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고, 자,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해당되는 금리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또 하나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대체재와 보완재 문제는 수요 쪽에도 있고 공급 쪽에도 있어요. 그 양쪽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대개 금리와 그 다음에 세금은 정부하고 정책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도 떨어지고 공급도 떨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도 많아지고 공급도 많아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4번 문제의 지문 연습에서는요, 수요 공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수요량과 수요의 구분,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대체재와 보완재 문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수요량과 수요는요, 똑같은 물건이고 수량인데, 우리가 수요량, 양자가 들어가는 것과 양이 안 들어가는 것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과 가격외. 그래서 가격외가 일정하다고 할 때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안 사고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사고 수요량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법칙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법칙대로 움직일 때는 수요량, 그리고 수요량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곡선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다는 건 가격 외가 변했다는 거죠. 그 가격 외가 변했다는 것은 곡선 자체라고 하고, 우리가 곡선 자체가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우상향이고,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좌하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한다면은, 우리 앞에 기본 강의에서 11강, 12강에 제가 정리를 딱 해놨기 때문에
이 지문과 관련해 갖고 앞에 지문 정리 11, 12강 기본 강좌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수요량, 곡선상, 수요, 곡선 자체 이렇게요. 그리고 수요량일 때는 법칙일 때는 두 개,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 떨어지면 수요량이 올라가는데 이때 법칙을 따질 때는 같은 물건만 따진다. 다른 물건일 때는 수요량을 쓸 수 없고 수요를 써야 되는 거죠. 법칙이 아닙니다. 자, 1번.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했다. 자, 곡선의 이동이라고 있어요. 곡선. 여기서 수요량이 변했다. 이 표현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수량이 변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곡선이 이동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수요량 그러면 곡선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X. 2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된대요. 자, 생각해 봅니다. 하락이 예상되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겠죠? 자, 그러니까 화살표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 사는데 앞에다가 수요량을 쓸 거냐, 아니면 수요를 쓸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양을 쓰면 안 되고 수요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락이 예상되면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곡선 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곡선 자체라고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예상되면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안 사는데 안 산다고 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면 안 되고 수요가 감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심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 외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찾아내는 방법은요, 양을 쓸 때는 뭐냐면은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락이 예상되면 양을 쓸 때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양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해서 2번이 틀렸다. 3번도 마찬가지죠. 가격 상승한대. 그때 수요가 증가했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때 수요가 증가할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때 여기다가 수요량을 쓸 거냐 아니면 수요를 쓸 거냐, 이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양을 쓸 때는 법칙이고, 법칙일 때는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량과 수요를 따질 때는 가격이냐 가격 외에, 법칙이냐 법칙 외에, 그래가지고 양을 쓸 때는 법칙일 때만 쓴다. 예, 법칙일 때는 두 개밖에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자, 이 관계로 구분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 자, 그런데 4번에 보세요. 부동산 가격 위의 요인이 변했대요. 그러면 이제 가격 외가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외가 변했다는 것은 뭐가 됩니까? 수요죠. 근데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량과 공급인데 공급량을 쓸 때는 공급법칙이에요. 법칙일 때만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공급이 변하는 거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 가격 외가 변했다. 수요, 공급.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법칙대로 간다. 수요량, 공급량. 법칙이 아니다. 수요, 공급. 이렇게. 그래서 법칙이냐 법칙 외냐, 아니면 가격이냐 가격이 변했느냐 가격이 이제 일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1, 2, 3, 4를 하시고 조금 잘 안 되시면 앞에 있는 11강, 12강 우리 기본 강좌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오피스텔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가 변했다면 여기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물건이 다르잖아요. 물건이 다를 때는 양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이거는 물건이 다른 물건은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 문제고, 이거는 수요를 써야 됩니다. 수요를 써야 된다는 것은 곡선 상 하면 안 되고 곡선 자체 해야 된다는 것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요량과 수요 문제를 했어요. 실제는요,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약간 실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수요량,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은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덜 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간다. 이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개 이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을 써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나 투기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요, 대개 법칙 외적으로 움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살라고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려고, 그래서 수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최근이라는 건 2023년에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점이 지금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약간 가격이 아파트 반등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짐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가지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법칙대로 움직인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요, 법칙 외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것도 한번 실무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좋겠어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요,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는 물건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6번 지문을 통해 갖고 대체제, 보완제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자고요. 자,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요. 사람들 아파트 안 사겠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빌라 많이 사겠죠? 그래서 빌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아파트를 안 사고 빌라를 많이 샀다면은 빌라 가격이 올라간다. 이때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1번과 2번의 관계는 우리는 법칙 관계, 같은 물건이니까. 근데 1번과 3번은 제가 가수는 플러스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1번과 4번은 가가도 플러스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근데 2번과 3번은 수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수요 쪽에는 3개의 말을 기억하자. 가수는 플러스, 가가는 플러스, 수수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나 더 얹어갖고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가공이 마이너스다. 이 공급까지 보면은 마이너스다. 아마도 올해 34회 문제는 공급을 물어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제 그러면 4개를 기억합니다. 가수는 플러스, 가가도 플러스 2개요. 수수는 마이너스, 가공이 마이너스 하고, 이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 4개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7번, 8번, 9번을 보시면은요, 대체제라고 주었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나왔어요. 가격 나오면은 앞에 가수냐 가가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뒤에가 수요 곡선 수요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가수로 가자. 예. 가수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라는 말은 뭐라고 한다? 같은 방향. 뭐의 같은 방향입니까? 여기 상승의 같은 방향. 여기요. 여기 상승의 같은 방향. 같은 방향에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곡선의 증가를 말하는 거고, 수요곡선의 증가는 수요곡선의 우상향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7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7번은 맞는 지문. 자, 8번 갑니다. 또 대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수요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대체 그러면 가수 플러스 그 다음에 가가 플러스 수수 마이너스. 여기는 수수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 방향이죠? 무의 반대 방향입니까? 여기 감소의 반대 방향. 감소의 반대 방향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수요의 증가를 말하는 거예요. 수요의 증가는 여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번, 7번은 가수로, 8번은 수수로 푼다는 것. 그래서 7번은 맞고 8번은 틀렸다는 것. 자, 9번입니다. 보완제 가격.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오면 대체제를 딱 하고 보완제는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격의 상승이 나왔네요. 가격 나왔네요. 그러면 세 개를 보세요. 가수냐, 그 다음에 가가냐, 수수냐, 가공이냐. 그런데 여기서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론에서 임대료는 항상 가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임대료와 가격은 같이 가면은 여기는 물건이 다르면서 상승 그런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가가 플러스다 이런 말이에요. 가가 플러스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죠. 근데 보완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완제라고를 대체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체와 보완은 반대니까 뒤에 상승을 하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7번, 8번, 9번 자꾸 연습을 하셔가지고 대체제 해가지고 이게 가격 나오면 가수냐 가가냐, 수요 나오면은 수수냐 이걸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9번은 가가로 문제를 풀면 된다 해갖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것 중요합니다. 10번 소득이 5% 감소로 아파트 수요가 10% 감소됐대요. 그런데 보완제다 했어요.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이 나올 때는 무조건 물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물건이 아파트 하나만 나오잖아. 일단은 보완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 문제는 물건이 두 개일 때인데 여기는 소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나왔을 때는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소수가 플러스는 정상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소수가 마이너스는 열등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가 중요합니다.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감소, 그 다음에 감소 그러면 플러스죠. 플러스는 정상제다 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정상제. 만약에 정상제와 열등제는 소득이 나와야 되고 소득이 나올 때는 소수가 플러스는 정상제, 마이너스는 열등제 해서 10번은 X 해가지고 이번 1번부터 10번까지 수요 공급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